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조합장 추천위원 공부방 중에 조합장하고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서명기리서는 무효냐는 겁니다. 보통 서명기리서를 보낼 때 이 서명기리서에다가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장님 직인 또는 임원 선출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이 직인을 찌르가지고 그 원본을 이렇게 총회 책자랑 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인이 없어. 그리고 조합의 업무 규정에 보면 날인해서 보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날인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관님들도 똑같습니다. 서명기리서에 조합장하고 선관위원장이 날인을 해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부터 이제 판단해야죠. 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용지를 보내느냐? 왜 그냥 일반 용지 파일로 보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보내면 왜 안 되느냐라는 이유를 알면 조금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왜 하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위조나 변조. 그래서 서명기리서를 막 여러 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찍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합설립동의서, 추진위의 구성동의서도 관할 관청에서 연번을 부여합니다. 몇 분의 1, 100장 중에 한 장, 100장 중에 2장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자꾸 복사해가지고 옛날에 하도 위조 변조를 많이 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복사본은 안 되고 직인이 딱 찍혀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투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중복투표. 서명기리서 어떻습니까? 여러 장을 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검출해보면 나오지만 어쨌든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홍길동 사람 외국에 있어. 근데 홍길동 이름 막 써. 저 사람 어디 여행 가서 내가 막 써. 이렇게 할까봐 이제 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내준 이 서명기리서 용지가 조합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명기리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거죠. 자, 이 용지가 조합에서 보낸 거다. 이 용지가 선관위에서 보낸 거니까 이 안건에다가 찬반 투표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효과를 하기 위해서 조합장 선관위원장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찍었다 그러면 위조 변조도 안 됐을 것이고 중복투표도 안 될 것이고 그 용지를 정관에서 안 줬더라도 내가 복사해서 한더라도 내가 찍은 거 맞다면 관계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날인을 누락한 경우의 효과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서명기리서에 날인을 누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해임총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관위원들이 보내는 경우도 그렇고 이걸 자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명기리서에 날인을 찍어서 보낸다는 것을 통째로 아예 누락한 경우가 있어요. 잘못 빼먹은 거죠. 그럼 전체가 다 서명기리서가 무효냐? 여러분 그건 아닐 것 같잖아요. 날인을 누락했더라도 보냈더니만 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보내왔다. 그러면 이건 무효사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일부 서명기리서만 누락된 경우죠. 일부 서명기리서만. 100장 중에 90장은 도장이 찍혀 있는데 10장이 도장이 안 찍힌 용지로 해가지고 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만약에 그런 서명기리서가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것은 조합은 본인이 진정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한 방지책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증명이 된다면 그거는 선관위원장이나 조합장 날인이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유효하다고 봐야죠. 어떤 경우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무인 찍고 하는데 이 날 필적 같은 게 그 옛날 거하고 똑같다든지 그 다음에 총회가 끝난 다음에 일단 이걸 유효하다고 했더니만 막 소송이 들어왔다. 그 다음 총회 후에 확인서가 내가 보낸 거 찍었던 거 맞습니다 라고 확인서 쓴다든지 이러면 유효가 된다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싸우고 다툴 때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한다는 걸 아시고 조합장님하고 추천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R119 CO2 캐리어에 가시면 조합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앞에 있는 강의 많습니다. 1강부터 7강까지도 있고 하니까 요 공부방만 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것은 이쪽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쪽에서 들으셔야지 이쪽 다 빼먹고 이거 보면 10%만 공부하는 겁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